전술핵도 없이 북핵을 뭘로 막을 거냐. 지금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송 의원은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전술핵 배치하는 거 반대다.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한국당의 입장, 전술핵 배치 찬성 쪽의 입장을 확인해보죠. 대표적인 독자 핵무장론자입니다. 핵포럼의 대표도 맡고 계세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국당이 주장하는 이 전술핵 배치는 뭐 협상용으로 배치했다가 철수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실전에 배치하자 이런 주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이 주장하는 전술핵 배치는요. 예. 당연히 북핵 협상용이 아니라 실전 배치용이고요. 우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북핵 억제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핵을 보유한 후에 과거에 미소가 군축 회담을 통해서 핵무기 군축을 해 나가듯이 북한의 핵 감축 또는 그 핵 포기와 상응하는 핵 군축 협상은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억제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분들의 주장은 힘의 균형을 위해서 이미 북한이 핵실험하고 핵 개발을 한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힘의 균형을 위해서 우리도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하는 순간 북한은 우리가 남한보다 더 우위에 서야 한다 하면서 핵을 더 개발하겠죠. 그러면 또 우리 쪽에서는 힘의 균형 얘기하면서 핵을 더 배치할 테고 결국은 남북이 계속 핵을 쌓아가는 화약고가 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이게 우려스럽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만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나요? 지난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 네. 26년이 지난 지금 예. 비핵화 선언하고 26년이 지났는데 지금 전화 상태가 조금 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원유철 의원이 전화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전화기를 좀 교체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원 의원님. 전화가 잘 들리세요? 예, 이제 괜찮습니다. 예. 네,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요. 예. 2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북한은 그 약속을 깨고 무려 6차례 핵실험을 하고 수십 차례 그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 시켰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평화 번영의 길로 나가자고 함께 나가자 호소했지만 그렇죠.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은 이를 외면한 채 이렇게 한반도를 공포의 그 핵전쟁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건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 예. 26년 동안 북한의 핵폭탄과 예. 대한민국의 말폭탄의 대결이었었는데 이제 헨리 키신저 외무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웃 국가가 핵을 가졌을 때 같이 핵을 갖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오판에 따른 전쟁이나 무력 도발을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라도 해서 김정은의 오판에 따른 핵 도발을 막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거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자체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거의 60%를 넘어서 70%에 가르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그만큼 알겠습니다.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전술핵 배치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핵을 가지면 북한이 아이고 무서워. 남한도 핵 가졌네. 우리는 꼼짝도 말아야겠다. 핵 개발 더 이상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좋은데 북한에서도 남한 전술핵 배치했어? 우리보다 더 세지려고 하네? 그럼 우린 더 개발해야지. 그렇게 되면 남한 쪽에서도 북한이 우리 힘의 균형 맞춰야 되니까 더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더 화약고가 쌓이게 되고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한반도에 핵이 많아지면 주변의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곳에서도 한반도에 저렇게 많아지니까 우리도 불안하다. 우리도 자체 핵 가지게 해다오. 이렇게 요구하게 될 테고요.
결국 동북아 전체의 핵무장이 확산될 가능성 이런 염려도 드는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요. 주변국의 처지나 중국의 반발에 무서워서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인질로 놓아둘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반발이 무서워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핵이 쌓여가진 않겠는가라는 근본적인 불안함입니다.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 북한 핵을 포기하고 중국도 포기하고 러시아도 포기해야죠. 왜 대한민국만 핵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 지금 남북한이 북한은 우리의 이마에다가 권총을 겨누고 있어요. 우리는 칼만 들고 지금 대응하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이 권총을 예. 지금 한 자루, 두 자루, 다섯 자루까지, 여섯 자루까지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 그동안은 칼만 바꾸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권총을 들어야 한다. 이런 그럼요. 말씀. 그래야지만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거고 예. 북한은 언제든지 우리를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국회 국방위원장 할 때 북한이 우리 민가에 연평도 민가에 포격을 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아마 온 국민들이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북한은 언제든지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 강력한 억제력을 통해서 균형을 일종의 공포의 균형을 이뤄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핵을 갖지 않은 게 전쟁을 하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평화설을 통해서 힘의 균형. 예. 근데 원 의원님 이게 이제 권총이면 괜찮은데요. 우리가 서로 겨누는 게 권총이면 괜찮은데 이게 핵이어서 말이죠. 핵이다 보니까 서로 버튼 누르는 순간 이거 그냥 다 죽는 상황이 돼버리는 핵이라는 무시무시한 거다 보니까 우리가 핵 가지게 되면은 북한한테도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도 사라지고 이거 조금 위험한 길로 들어서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는요. 예. 이미 북한이 먼저 깼고요. 이미 물 건너갔다. 2006년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는 순간에 예.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은 이미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26년 동안 북한에게 계속 비핵화 요구했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은 대한민국의 비핵화였고 북핵의 고도화만 시켜놓은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예. 바로 엊그제 9월 3일 날 6차 핵실험을 통해서 예. 수소탄급의 핵탄두를 ICBM에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북한은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예. 이런 불균형을 북한의 핵 독점 시대를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자, 그런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만한 국방력 강한 억제를 통해서 예. 한반도의 그 전쟁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제 실효성 부분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어차피 캘리포니아 미군 기지에서 북한으로 ICBM 핵무기 쏘면 ICBM에다 이제 핵무기 달아서 쏘면 20분이면 평양 상공에 도착을 하는데 한국에다가 우리나라에다가 전술 핵무기를 배치한다고 해서 단축되는 시간 20분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도 없잖아요. 전자권도 없기 때문에 갖다 놓는다고 한들 그 버튼을 우리가 누를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미국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요. 실효성이 있죠. 예, 물론 이제 지금 이제 태평양 건너에 존재하는 전략 핵보다는요. 예. 지금 그게 만 킬로 이상 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예. 근데 지금 우리는 수도 휴전선에 북한에서부터 보면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40km밖에 안 됩니다. 10,000km 이상에 있는 전략 핵보다는 이 100km 안에 있는 억제를 가지고 있는 전술핵이 훨씬 더 실효적이고요. 또 유사시에 북한도 우리가 도발할 경우에는 우리도 같이 정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 도발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훨씬 실효적인 억제력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실효성 있다. 이 지금 미국 본토에서 날아오는 건 전략 핵입니다. 어마어마한 전략 핵입니다. 예. 이건 이제 전술핵은 어떤 국지적이고 또 그만 상당한 위력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작년 이제 9월 9일 날 했는데요. 예. 그때 며칠 뒤에 그 괌 미군 기지에서 처음서 그 전략 폭격기 비연비 2대가 한반도 상공을 뚫려다가 예. 그 기상 악화로 뜨지 못했어요. 출격이 연기됐어요. 그래서 해구산에 확장 억제력에 구멍이 난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많이 불안했어요. 유사시에 과연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뭐냐면 또 일부 전문가들이 이번 6차 핵실험 앞두고 김정은이 괌 포위 사격을 언급한 자체가 이를 염두에 두고 괌만 묶어둔다면 핵 선제 공격으로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이 실시간대에 핵 대응 능력을 갖춰야지만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불확실성을 극복하자면 우리가 명확하게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미 우리한테는 그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전작권도 없고요. 말씀드릴게요. 유럽의 나토도 미국과 그 나토의 그 독일, 뭐 벨기에, 네덜란드 등등의 5개 국가가 핵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 전술핵이 재배치되면 저는 장차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휘하는 전작권으로 환수되어야 되고요. 한미연합전력이 이제 핵을 공유 관리하는 형태의 한국형 전술핵 운영 방식이 새로운 모델로 운영되도록 한미가 협의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앞으로는 이 전술핵 재배치가 되고 한미연합전력을 지휘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전작권을 가져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제 송영길 의원 전술핵 배치 절대 안 된다라는 쪽의 입장 들어봤고요. 오늘은 전술핵 배치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원유철 의원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양쪽 다 들으시고 어떤 판단 내리셨는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십시오. 원유철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었습니다.